네, 행진. 잡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오직 한 사람의 이름만을 외치고 있었다. 19회 선수 인생의 마지막 자리. 많이 가면 새롭죠. 아, 나라는 놈이 뭔데. 정말 진정한 여러분들한테 뭘 줬기 때문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좋은 영광을 줄 수 있나 항상 감사드리고 그래요. 등번호 7번은 이렇게 남겨졌다. 아, 정말 이 번호는 정말 쉽게 땅에 떨어지지 않는 번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었죠. 야구에 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플레이를 온몸으로 보여준 사나이. 타자보다, 도루 주자보다, 유격수보다 그저 야구 선수라는 정직한 이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나이. 바로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다.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 당시 야구 국가 대항전에 대한 관심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때 당시 나이가 제가 37이라 저는 뽑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이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전에 성적으로 뽑더라고 그래서 뽑았는데 아시다시피 1번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힘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계속 요동을 치는 거예요. 더구나 막 예전에 그런 관계도 있어서 무조건 1번전은 이겨야 된다. 그렇다. 한일전이었다. 4강에 진출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기도 했던 경기. 일본과 한국 양 팀은 모두 한치의 실수도 용납치 않는 공격과 수비를 선보이며 8회까지 득점 없는 경기를 끌어가고 있었다. 숨막히는 투수전이 계속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2회 초 득점이 없었습니다. 그 정적이 깨진 것은 8회였다. 초구 쳤습니다. 투수 스쳐서 중에서 빠졌습니다. 중에서 안타. 자, 1루자 3루까지 가봅니다. 자, 3루까지 갑니다. 3루에서 2, 3루로 진출한 두 명의 주자. 일본 수비수가 공을 놓치는 바람에 아웃된 줄 알았던 주자가 3루를 지키는 행운을 얻게 된 것이다. 그때 타석에 이종범이 올라섰다. 마지막 신이 내게 준 마지막 선물 주어진 이 찬스다. 이걸 못 살려면 나는 영원히 안 된다는 식으로 또 다시 들어갔죠. 한을 품고 경기에 임한 거는 그 WBC가 제가 볼 땐 유일하지 않았나. 오늘 지면 난 죽는다라는 게 그 눈빛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종범 제 4구 쳤습니다. 그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를 기어이 뽑아내 앞서 나간 주자들을 홈으로 안착시키는 역할을 해내고야 만 것이다. 이종범 3루에서 아웃됐습니다. 그러나 이 타점 적시타 정말 감사합니다.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는 혹쾌한 한방. 이종범의 이 한방으로 한국은 한일전에서 이긴 것은 물론이고 대회 4강에 올라가는 기쁨까지 만끽할 수 있었다. 누가 뭐라 해도 이날의 승리는 이종범의 것이었다. 아직도 제 이 머릿속에 스크린에는 돌고 있어요. 이종범 선수가 공을 기다리는 장면, 때리는 순간, 때리고 나서의 두 팔을 치켜들고 베이스를 도는 그 과정. 그러니까 이종범이기 때문에 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 그에게 국가대표팀의 최고참으로서 선수들의 마음을 다잡는 역할을 기대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덕아웃이 아닌 그라운드에서 스스로 팀의 기준이 되주었다. 신인 시절부터 보여준 바로 그 모습으로 말이다. 그가 처음 공을 잡은 것은 서림초등학교 시절. 축구부가 해체되자 남아있는 야구부로 들어간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런데 그 당시엔 지금과 같은 오른손 타자가 아니었다.
글쎄, 저 그때 당시에는 뭐 왼손으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왼손으로 밥 먹는 거, 왼손으로 쓰는 거, 왼손으로 다 했는데 뭐 야구를 딱 시작할 때는 바로 오른손으로 했기 때문에 그다지 힘든 거는 잘 몰랐습니다. 예, 원래 왼손잡이 맞습니다. 왼손잡이 맞고 지금도 모든 걸 다 왼손으로 합니다. 이종범 선수는 뭐 다 왼손으로 하는데 야구만 오른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데 체구가 저대로 안 큰다면은 야구 선수로는 좀 낙제점이지 않을까 할 정도까지였죠. 하지만 아무도 체격을 문제 삼지 않았다. 작은 체구를 뛰어넘는 월등한 실력이 먼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이루스가 잡았습니다. 그러나 1루 베이스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로 1루 베이스 구해버리겠습니다. 그 시절부터 그는 이미 대학 관계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난 선수였다. 이종범 선수를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알았어요. 굉장히 작았어요. 삐쩍 마르고. 방망이하고 뭐 이종범 선수 이 체격하고 굵기 면에서는 별 차이도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몸이 얇은 선수였고 키도 크지 않은 선수였는데 당시 유격수에서 보여주던 그 넓은 수비 그리고 송구 능력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요. 저희 강줄구랑 연습 게임을 할 때 감독님들이 눈여겨보더라고요. 특히 저는 그다지 큰 키지 않지만은 강한 어깨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많이 눈여겨본 것 같아요, 감독님들께서. 대학 시절 역시 다르지 않았다. 신입생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는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을 만한 플레이를 보여주었는데 대학야구 봄철 리그전이었어요. 제 기억에 보면. 당시 그 고려대학교에 박동희 선수라고 있었죠. 이 투수가 무시무시한 강속구를 그 당시에 던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건국대학교 1학년 진짜 햇병아리 이종범 선수가 고려대학교의 경기에서 한 경기에서 2개 홈런을 박동희 선수로부터 빼앗은 거예요. 또 동영볼 같은 경우를 치기 위해서 연습을 한 달 동안 한 150km 정도 그 피칭 머신을 앞에다 대놓고 한 10m 간격 메타로 놔두고 연습을 열심히 했죠. 그리고 방망이는 거의 코킹 있는 거의 반등까지 딱 잡고, 왜냐면은 볼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선수 볼을 어떻게 쳐야지만 잘 칠까 연구를 많이 했죠. 그때부터 제 야구 인생이 빨리 피게 됐습니다. 이런 그가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해태 타이거즈의 일원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나 다른 팀도 아닌 해태에서 신인이 주전을 따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일이었다. 1991년도 한국 시리즈를 대표하는 해태 타이거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입단하자마자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님이 다 즐비했었고, 또 당대 뭐 김성환, 제일 위로는 김성환, 뭐 한대환, 선동열, 이순철, 장채근 그런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체격이 적다 보니까 감독님도 반신반의한 거예요. 저 선수가 저 정도로는 해줄 수 있을까. 특히 김웅영 감독님이라는 분은 항상 등치가 큰 선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저는 평범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예수한 체격인데 저 친구가 하면은 얼마나 할까. 누가 그래요? 나는 등치 큰 사람이 왜 등치 큰 선수 좋아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 출루율, 나는 홈런 뭐 가끔 홈런 친 타자보다도 많이 살아나가는 거, 타율 그런 선수를 좋아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에겐 자신을 알릴 기회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제 대만 전주훈련을 갔는데 그 통일 라이온스 그때 당시에 팀 이름이 그때 아마 제가 2게임을 했는데 한 8타수 6안타에 도루 5개인가 하고 홈런을 한 번 친 적이 있었어요. 딱 보면 알아요. 보면 같이 해보면 알죠. 종범이 뭐 들어와가지고 뭐 발 빠르고 수비 좋고 뭐 삼박자가 그 당시 갖춘 선수 아니에요.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간 이종범. 드디어 프로 데뷔 첫 해를 맞는다. 저는 신인, 실패를 해도 두렵지 않고 어떤 타석에 들어가나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를 하고 나와야겠다라는 신념을 갖고 항상 들어갔죠. 사실 아마추어 야구는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종범 선수를 모르는 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걔 막 뚜껑 딱 열자마자 정말 깜짝 놀라는 뭐야 쟤.
신인치고 잘한다는 수준이 아니었다. 안타 133개와 도루 71개. 프로야구 신인 안타와 도루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며 그는 신들린 듯 치고 달려나갔다. 93년 그해 시즌은 그 누구도 아닌 이종범의 것이 분명해 보였다. 마치 누군가 그를 위해 준비해놓은 무대라고 느껴질 정도였다. 아니요, 저는 치고 나서 알겠지. 뭐 그거를 이게 더구나 신인이 그런 목표보다는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나 올해 신인으로서 벽이 얼만큼 높은 거나 그 생각만 했습니다. 솔직히 그 93년도에는 그 한 게임 한 게임에 최선을 다한 것이 나중에 이제 시즌 끝나고 그런 신기록을 세운 것 같습니다. 삼성의 양준혁 역시 그해 신인으로 대단한 활약을 펼쳐 보였다. 사람들은 걸출한 두 선수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의 신인왕이 양준혁에게 갈 것이냐 이종범에게 갈 것이냐를 두고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신인왕은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조금 운도 따라야 되고 또 성적이 일단 개인 성적으로 많이 평가를 되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아쉽지만은 나보다 더 잘한 준혁이 형이 있었기 때문에 정규 시즌은 제가 조금 앞섰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제가 타격 상관왕을 했기 때문에 정규 시즌 때는 제가 조금 앞섰죠. 그렇지만 또 역시 이정우 선수가 또 스타더라고요. 이제 그 큰 경기에 가서 한국 시리즈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막판 역전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여기는 광주 구장입니다. 이제 93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제1차전 경기가 데뷔 첫해 이종범은 한국 시리즈라는 큰 무대에 올라선다. 사실 우려가 많았죠. 페넌트를 했을 때 잘했지만 신인인데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라는 어떤 그 큰 무대에서 자기 활약을 하겠느냐. 역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일까. 그해 타격과 도루에서 분명한 존재감을 알린 이종범이었지만 한국 시리즈에선 좀처럼 혜태에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에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물론 뭐 1, 2, 3, 4차전까지는 조금 사인대로 움직였는데 아니야, 나는 이종범 선수 되면 자기 마음대로 맡겼는데 내가 자기 뛰고 싶은 신인 때 같은 것 그랬어요. 신인 때는 좀 내 제안을 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너희 자신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해라. 그다음에 아무리 신인이지만 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플레이를 해서 그걸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믿어준 것이죠. 이 말이 이종범의 야구 인생을 바꿀 결정적 계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이순철, 홍현우 1승 2패로 저희가 지고 서울로 다 올라왔는데 5차전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1승을 해야지만 동률 상황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두 번째 타석 때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5차전. 3회 말 타석에선 이종범이 시원한 좌전 안타로 드디어 1루에 진출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 공원의 함성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깜빡하는 사이 어느새 2루로 달려가더니 도루 성공 이종범. 연달아 3루까지 훔치는 대담한 도루 플레이를 성공시킨 이종범. 3루까지 도루. 그냥 저는 살면은 무조건 누를 훔치기 위해서 정말 뭐가 달려들듯이 엄청 찾았죠. 투수, 타자, 포수가 신경전을 벌이는 그 짧은 순간 일어나는 번개 같은 도루 플레이. 상대는 그런 그를 넋놓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좀 뛰고 이러니까 솔직히 좀 당황도 많이 했었죠. 당황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제 능력이 그때는 조금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허점을 잘 파고들은 것 같아요. 그 이종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막 계속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빠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대체하고 준비를 해도 빠르니까 또 살고 이래 하다 보면은 전 내야수가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긴장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허점도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에 홍현우의 공이 2루수를 넘어갔다. 짧은 외야 플라이. 그러나 이종범을 의식한 이종두가 공을 떨어뜨리고 만다. 그렇게 이종범은 홈플레이트에 들어와 있었다.
그에게 도루는 홈런과도 같은 것이었다. 5차전에 가서 이제 그때 이정우 선수가 이제 계속 도루를 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해태 쪽으로 넘어가 버렸죠. 이종범의 활약은 6차전에서도 계속됐다. 1회 초부터 안타를 날려 2루에 진출하더니 그 다음엔 번개 같은 주루 플레이로 홈에 들어가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삼성에게 1점을 선취한 것이다. 그뿐 아니었다. 7차전은 아예 이종범 혼자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삼성의 투수와 야수를 놀리듯 그는 망설임 없이 다음 루를 훔쳐댔고, 그렇게 성공시킨 도루는 이 시리즈에서만 7개가 됐다. 한국 시리즈 7연속 도루 성공 기록. 뻔뻔히 눈뜨고 안방을 내준 삼성에겐 엄청난 수모였다. 삼성보다는 투수력이 더 좋으니까 선취 득점이나 리드한 상황이 되면 무조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항상 누에 나가면 계속 훔쳤죠. 그래서 도루 7개라는 신기록을 세우고 도루를 한 5, 6, 7차전에 7개를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단기전 승부에서는 이종범 선수가 꼭 필요한 선수. 왜? 단기전 승부는 투수전의 양상이 커요. 그런 그 투수전의 그 맥을 끊어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어떤 선수냐? 빠른 선수. 그리고 그 맥을 끊어갈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당시 이종범이 때문에 이건 거지. 그때는 혼자서 뛰고 뭐 다 했으니까. 1회 말 3회 만에 그렇게 이종범은 그라운드 곳곳을 넘나들며 삼성의 혼을 빼놓았고, 그 사이 혜태는 공격에 힘을 쏟을 수 있었다. 이종범이 살면 경기가 산다는 말이 실없는 농담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게 혜태는 그해 한국 시리즈 우승컵의 주인이 되었고, 이종범은 한국 시리즈 MVP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시리즈 속엔 우승보다 더 값진 수확이 있었다. 이종범이라는 대한민국 야구계에 엄청난 바람을 몰고 올 무서운 신인을 발견해낸 것이다. 신인으로서 좀 힘든 점도 많았는데요. 뭐 이렇게 프로야구 선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러한 이렇게 대가를 얻고 또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큰 대가를 얻으니까 프로야구 선수 된 게 참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신인으로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국 시리즈 큰 잔치에 뛸 수 있는 것만 해도 영광이고, 또 1번을 쳤다는 거, 또 우승을 하고 MVP를 받았다는 거, 저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고, 그때부터 모든 게 두렵지 않는 상대들을 만나도 항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국 프로야구는 무서운 신인의 탄생을 알리며 94년 시즌을 준비했다. 하지만 언론은 그의 이종범의 활약을 낙관하지 않았다. 무서운 신인 뒤에는 반드시 2년차 징크스가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언론은 항상 2년차 징크스가 두렵다, 내년에 잘할까 이 정도로 했는데, 근데 그런 말들이 솔직히 제 자존심도 많이 상하게 하고, 2년차 징크스가 뭔데라는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피나는 노력을 했죠. 이종범. 사실 이종범에게는 단순한 노력 그 이상의 무기가 있었다. 바로 영리함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예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했고, 그를 피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자신의 전력을 열심히 파악하고 있을 사람들 뒤에서 그 반대의 전력을 구상한 것이다. 첫해 이종범 선수한테 당했던 투수들, 또는 당하진 않았지만 이종범 선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투수의 어떤 데이터를 다 깨버렸으니까. 첫 해에는 거의 이종범 선수가 안타나 장타를 때릴 때 구종이 직구였어요. 빠른 백스피드를 이용해서 때렸는데, 그 이듬해에는 변화구 체인지업을 기가 막히게 공략을 했어요. 야, 데이터는 이종범한테 필요 없다. 타격 2를 했거든요. 94년도에. 아니 초반에 한 4월달 5월달까지 제가 3할 한
8푼, 9푼까지 쳤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종범이 4할을 치고 있는 거야. 제가 시즌 중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한 보름 정도인가 내가 엔트리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내가 그때도 이제 3할 한 8푼 정도 치고 있었을 텐데, 아, 이 정도면 이제 종범이 탈 떨어졌겠지 하고 이제 15일 이후에 게임을 출장했는데, 기록 보니까 아직도 4할을 치고 있는 거야. 대단했어요, 그때는 종범이가.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초반부터 제가 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거의 6월 달부터. 남들은 3할 1푼 치면 저는 거의 4할을 쳐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자조차 없던 이종범에게 가속도가 붙었다. 한 타석 한 타석마다 더해진 안타의 개수가 어느덧 100개를 넘어 160개를 훌쩍 넘은 상황. 이 상태라면 200개의 안타와 4할이라는 경이로운 타율도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즌 막바지 이종범은 멈춰서야만 했다. 생고기를 잘못 먹었습니다. 서비스를 한 거예요, 월요일날. 근데 저는 이제 가요들어 먹고 너무 많이 먹었나 아니면 좀 뭐가 잘못됐나, 그때 월요일날 먹고 화요일, 수, 목이 이렇게 거의 설사를 한 것 같아요. 3일 동안. 근데 게임을 빼주라 해도 그때 당시에는 빼주지도 않고 가서 서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맞고 얼른 치고 죽고 얼른 치고 하고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갖고 한 10일 정도인가 타율을 다 까먹었죠. 감루 쪽 땅볼, 홈은 늦었습니다. 결국 이종범은 그해 196개의 안타와 3할 9푼 3리라는 기록으로 시즌을 마감한다. 200안타와 4할은 그렇게 쉬운 고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500타수 가서 200안타를 쳐야 되는데 거기에 딱 하나만 못 쳐도 3할 9푼 9리예요. 그냥 그 정도로 힘드는 게 4할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조금 많이 필요해요, 4할은. 솔직히. 1년 시즌이 130게임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200안타를 치려면은 130경기에서 200안타를 치려면 물론 정경기 출전도 해야 되지만은 한 게임당 한 1.5개씩 쳐야 되니까요. 근데 한 시즌 1년 내도록 어떻게 정상 컨디션이 계속 갈 수가 있냐 말이에요. 하다 보면 슬럼프가 막 빠질 때도 있고 분명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월 9푼은 거의 뭐 4할 가까이 간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그 기록도 지금 뭐 앞으로 향후 20년 안에는 깨기 힘들걸요. 사실 그의 기록은 타율이나 안타만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사람들의 혀를 내두르게 한 것은 아차하는 사이에 룰을 훔치는 신기에 가까운 도루 능력이었다. 홈런이 꽃이다, 뭐가 꽃이다 이런 게 있지만 저는 공과 사람, 스피드 싸움, 저는 이게 아주 짜릿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이 투포수죠, 배터리 참 쪽팔리게 만든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종범 선수가. 견제도 많이 했죠. 근데 원체 자신감이 충만했던 선수라 뛰기도 많이 뛰었어요. 뛰기도 많이 뛰고 도루도 주기도 하고 뭐 잡아보기도 하고. 일단 견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뭐 잡으면은 조금 어려운 주자를 잡았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한 이닝을 잡은 듯한 그런 느낌. 94년 한 해 도루 기록은 무려 84개. 해태가 1년 내내 성사시킨 도루의 절반이 이종범의 것이었고 그중 24개는 심지어 연속 도루 기록이기도 했다. 마치 도루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의 이런 플레이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 것일까? 리드폭이 상당히 컸어요. 그 리드폭이 크다는 거는 한 발이라도 1루 베이스에 가까이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유리하죠. 투수가 봤을 때 저 리드폭이면 내가 빠른 견제했을 때 잡겠다 싶어서 막상 견제하면은 이미 들어가 있고 몸의 어떤 탄력이 요즘 하는 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요만한 그 얌체공이라고 그러죠. 얌체공 튀어다니듯이 탕탕탕탕탕 튀어다니는, 스타트 하자마자 바로 탄력이 거의 바로 붙는. 순발력이 뛰어나요. 민첩성도 뛰어나고. 그런데 눈도 좋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머리가 영리해. 뛸 듯 하지만 안 뛰고. 출루를 했잖아요. 초구에 2루 뛰어. 2구째 3루 뛰어. 추진력도 강해요. 틀리면 3루수가 잡아갖고 3루땅볼을
못 살거든요. 오늘 아웃이다 우리가 다 생각해요. 뭐. 그러면 틀리면 심판도 아웃이에요 이거. 근데 똑같이 태가 됐는데 먼저 태가 됐어요. 이렇게 손이 됐는데 이정범 선수는 베이스를 차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심판이 아웃인데 타이밍이 완전히 살았거든요. 세이브 주는 거예요. 비디오 판단하면 정확히 아웃이에요. 근데 이 추진이 여기서 넘어가요. 베이스를. 하지만 도루는 그야말로 룰을 훔치는 일이었기에 순식간에 자신의 몸을 거칠게 내던질 수밖에 없었다. 더 많은 도루를 성공시킬수록 뒤따르는 상처도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도루를요 1년에 40개 이상 하면 몸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84개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의 체력 갖고는 나오지 못해요. 이정범 선수는 여름에 한여름에도 땀 한 방울 안 흘려요. 아주 질려버렸어요. 저는 그냥 땀을 삐 흘려갖고 어지러 죽겠는데 그 한여름에 못해요 그래요. 야 땡칠이 되겠다 하면은 나 땀 하나도 안 나는데요. 그래서 휘파람 불고 있어요. 그 당시에 홍현호 선수랑 둘이. 그러니까 그만큼 체력이 강했고 목, 발목, 손목 하여간 이 목 들어가는 데가 일단 좋았어요. 순발이. 그러니까 고양이 근이라 생각하면 돼요. 고양이가 동물이에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실 최다 안타, 최다 도루, 4할에 가까운 타율을 한꺼번에 세웠다는 자체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종범은 여기에 하나의 카드를 더했다. 유격수. 투수 오바. 자, 유격수 이종범 커트 아웃됐습니다. 자, 유격수. 그는 수비수로서도 남들과 다른 차원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최고의 경지에 올라있던 것이다. 누가 봐도 잡을 수 없는 공을 단숨에 잡아내는 능력. 그의 수비 플레이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플레이 자체에 빛이 나 있고 화려하고 광채가 나는 그런 플레이를 했다. 그래서 단순히 유격수 땅볼을 잡아서 1루에 송구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잡아서 던져서 하는 게 아니라 팬들이 딱 봐도 시원하게 야, 참 멋지다라는 그런 그 감탄사가 나올 정도의 플레이 자체가 화려했어요. 오죽하면 그의 이런 탁월한 수비 능력 때문에 오직 해태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수비법이 생겨났을 정도였을까. 저도 해태로 이적을 해가지고 외야를 보면서 이런 포메이션이 다 있나 싶을 정도였으니까 좌중간으로 타구가 빠져나갔을 때는 외야수, 중견수나 좌익수 누군가가 잡아서는 중계 플레이라고 하는데 그 중계 플레이 할 때 뭐 유격수를 보고 던져줘요. 그 유격수는 거의 뭐 내야에서 조금 외야 쪽으로 벗어난 요 정도 위치에서 잡게 마련인데 이종범 선수는 펜스까지 굴러간 공을 외야가 잡았을 때 중계자를 봤을 때 이종범 선수가 바로 요 코앞에 있는 그게 뭐냐면 이종범 선수가 잡아서 송구를 하게 만드는 이런 포메이션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른 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시스템이었죠. 이른바 그 5툴 플레이어라는 표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는 1970년대 이후 선수를 꼽자면 저는 김재박 선수하고 이종범 선수를 꼽고 싶어요. 이런 다재다능함은 그의 야구 이력에 재미있는 내용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종범 선수는 연습 경기가 아닌 공식 경기에서 투수를 제외한 8개의 포지션 모두를 경험한 프로야구 선수로 기록돼 있다는 사실이다. 그때 당시에는 어느 포지션을 가도 정말 말 그대로 만화처럼 너무 재밌고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그 자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감독님한테 말한 것 같아요. 이종범 선수가 마스크 결국 프로텍타를 입고 마스크를 씁니다. 심지어 투수의 공을 받아야 하는 포수 속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간 이종범. 센터로 들어갔고요. 유격수 땅볼입니다. 유격수 1루에 아웃. 정식 포수를 무색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플레이에 팬들과 동료 모두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연습한만 않고 형한다는 것 자체가 오니까 그러니까 야구 천재죠. 저렇게 야구를 할 수 있을까? 뭐 오락야구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야구를 할 수 있을까?
상상을 초월한 야구를 했어요. 신이라고들 많이 부르잖아요. 뭐 이정국이라고 뭐 신이라 읽는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더 이상 시킬 게 없겠죠. 그걸 주문을 무슨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빨리 뛰어라? 아니면 뭐 더 빨리 가서 뭐 더 강하게 던져라? 더 잘 쳐라? 그럼 뭘 어떻게 해요? 그 이상 다 하고 있는데. 갖다 붙일 수식어도 없고 이종범 선수보다 야구를 더 잘했던, 야구를 더 잘하는 선수는 없는 거죠. 타고난 야구 천재 이종범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96년에 찾아왔다. 당시 해태는 선동열이 일본으로 떠나고 김성환이 은퇴를 선언한 직후 말하자면 팀의 두 기둥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상태였다. 뭐 사실 제가 은퇴할 때는 이미 제가 노세에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활약을 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저 빠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한참 전성시대를 누린 선동열 감독이 빠진 것은 상당히 큰 충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라고 무슨 뭐 뾰족한 수가 있어요. 하여튼 뭐 그 당시에는 고민이 많았죠. 고민 많았죠. 어려웠어요 그 당시. 제4구 스트라이크아웃. 제6구 삼진 아웃입니다. 선수를 잃은 충격은 팀의 성적으로 가시화됐다. 해태가 대적할 자가 없는 절대 왕주라 불리던 그 타이거즈가 좀처럼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뭔가 중요한 계기가 필요했다. 그때 사람들은 이종범을 떠올렸다. 군복무 마치고 이종범이 돌아오면 해태도 함께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이 생긴 것이다. 저랑 대진이랑 그런 약속을 했어요. 한 달 꼴찌를 해도 저희 팀이 전력이 있고 선발 투수가 좋기 때문에 무조건 4강만 들면 우승을 한다. 종범형이랑 저랑 이제 합류하고 또 새로운 분위기에서 선수들하고 어떤 뭐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이종범이 돌아오자 거짓말처럼 그라운드엔 활력이 넘쳐났고 해태도 살아나기 시작했다. 홈런! 주자 됩니다. 1회 롱팩. 이번엔 세이브입니다. 어느새 이종범은 팀에 힘을 보태는 선수가 아닌 팀을 구원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해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변이라고도 했고 대반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꼴찌 후보였던 해태가 무서운 기세로 또다시 한국 시리즈 티켓을 거머쥐게 된 것이다. 1996년 한국 시리즈는 해태와 현대가 맞붙었다. 꼴찌에서 출발해 한국 시리즈까지 힘겹게 달려온 해태. 하지만 현대는 신생팀으로 시즌 내내 돌풍을 몰고 다닌 팀이었다. 경기 끝났습니다. 심지어 4차전에선 현대의 정명훈이 한국 시리즈 최초로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며 해태를 원천 봉쇄했다. 말할 거 없었죠. 이거는 뭐 지금부터 이제 됐다. 승기는 우리가 잡았으니까 이길 수 있다. 진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었어요. 한국 시리즈 제5차전 경기 2승 2패. 서로 2승씩 나눠 가졌지만 분명히 분위기를 타는 팀은 현대 쪽이었다. 유격수 들어갑니다. 빗맞은 타고 유격수와 중견수. 그러나 이렇게 무너질 해태도 이종범도 아니었다. 1번 타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상대방 투수를 엄청 괴롭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1번 타자의 목적이죠. 투수 정민태 어느 시점이 2루 뛰는 시점이 될지. 네. 김영남 포수의 어깨를 또 시험해보는 순간. 3회 말 원아웃에서 중전 안타로 출루한 이종범. 그는 현대의 투수 정민태를 끈질기게 괴롭혔다. 이종범의 도루에 신경 쓸 때마다 정민태의 집중력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홍연우의 2루타. 승패는 여기서 갈렸다. 해태가 5차전을 그대로 가져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6차전 9회 초 2대2 양팀이 동점인 상황. 이종범이 들어섰다. 이종범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원볼. 자, 전거 코스 갑니다. 들어갑니다. 멀리 갑니다. 이종범이 좌중간을 훌쩍 넘기는 공으로 2타점을 기록. 비로소 양팀은 점수의 평행선을 깨고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계기를 잡게 된 것이다. 역시 이종범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만드는 플레이였다. 이렇게 해태 타이거즈는
한국 시리즈의 왕좌를 쟁취했다. 혜태로서는 이렇게 힘든 한국 시리즈는 없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종범이 살아나가면 이긴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랬고요. 뭐 1번 타자로 나가가지고 뭐 볼넷을 나가던 뭐 안타를 치던 홈런을 치던 이종범이 나가면 이겼기 때문에 그 선수들만의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출루하는 거를 또 막기 위해서 뭐 어떤 투수가 정면 승부로 간다 뭐 한다 이럴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또 그냥 나가나 때리고 선두 타자 홈런이 좀 많아.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질려버리는, 기가 죽는 게 아니라 아주 질릴 정도의 플레이를 하는 선수. 질주는 계속됐다. 4구 홈런성 홈런. 97년엔 프로야구 최초로 3할 30홈런 30도루 기록을 달성하며 30-30 클럽에 가입하는 기염을 토한 이종범. 홈런 타자 이종범이란 말도 그에겐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노려서 홈런 치는 건 거의 없었고요. 일단 좋은 볼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중심에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손목임하고 헤드스피드가 빠르니까 어느 정도 중심에 맞추면 홈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홈런 타자처럼 큰 스윙을 했다라면은 더 안 나왔을 텐데, 작고 간결하게 임팩트만 해서 더 많은 숫자들이 홈런이 나온 것 같아요. 잠실구장입니다. 그의 이런 활약에 힘입어 혜태는 또다시 한국 시리즈 무대에 초대됐다. 타이거스 팀의 제1차전 경기 인터뷰 2위 혜태의 타선 절반은 이종범 담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홈런이야. 1차전과 3차전을 비롯 이종범은 시리즈 전체를 통해 치고 달리는 통쾌한 원맨쇼를 선사했다. 동점 홈런 1대1. 이번에 중견 쪽 쭉 뻗습니다. 계속 날아갑니다. 더 이상 불가능할 것도 어려운 일도 없어 보였다. 이종범은 이제 팀을 이끄는 단단한 기둥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리더가 돼서 내가 우리 팀을 이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결국에는 팀도 좋았고 저 역시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본인 스스로가 능력이 있고 정말 자신감이 있다라면은 실패를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종범은 스스로를 실험하며 진화하고 발전해 나갔다. 그리고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더 큰 무대를 꿈꾸기 시작한 것이다. (98년) 이종범은 주니치 드래곤즈의 옷을 입고 그라운드에 선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최고의 기량을 펼쳐 보일 수 있을 때라 생각했던 그에게 해외 진출은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상대방 투수가 어떠한 최고의 투수가 와도 너는 타석에 들어갈 때 쟤를 너는 오늘 죽었어, 너 나한테 오늘 어떻게든 리볼을 친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야지만이 뭔가 일이 벌어지지, 두렵거나 못 친다는 거나 생각을 들어가면 거의 100점 100패를 당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잘 됐다. 가서 네가 힘있고 있을 때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한번 펼쳐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었죠. 걱정 반 기대 반. 하지만 정범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잘하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팀적으로는 상당히 마이너스 됩니다. 일본에 진출한 직후 이종범은 사람들이 역시 이종범이라는 평가를 내릴 만큼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었다. 한국 팬도 일본 팬도 그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높여가는 상황이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종범이 이제 이종범 코치죠. 이종범 코치에 대해서 어떠냐는 식의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저는 그때 야구 하나만 치면은 정말 야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그 천재적인 선수, 그리고 노력도 뒷받침이 됐었고 이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범 선수 휘 접고 다녔죠. 일본 선수들조차도 입이 쩍 벌어지는 플레이를 보여줬지. 그러나 불행은 엉뚱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경기 도중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나고 만 것이다.
투수가 던진 공의 충격을 맨몸으로 느껴야 했던 이종범. 상황은 심각했다. 생각보다 부상은 훨씬 큰 것이었다. 딱 부러지더라고요. 운도 안 좋았지만은 뭐 항상 아시다시피 나가면은 도루를 할 수 있는 거는 출루를 해야 되잖아요. 맞는 것이 두렵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몸 쪽은 안 피하고 맞았죠. 근데 그런 게 맞다 보니까 이제 무모한 볼들을 갖다가 많이 치러 가다가 그때 당시에 맞아버린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선수 생명 끝내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부상을 당했다면은요. 이종범은 수술과 재활의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그게 몸보다 마음의 문제가 더 컸다. 야구 선수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관절 쪽의 부상이에요. 팔꿈치 관절 쪽이죠, 어깨 관절 쪽이죠, 무릎 관절 쪽이죠, 발목 관절 쪽이죠. 그러니 가장 치명적인 부분의 부상, 그것도 골절을 입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팔꿈치 부상 이후로 몸 쪽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생겼고, 또 그렇게 한국에서 그렇게 몸 쪽을 다쳤던 내 실력이 어디로 가버리고 항상 스윙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로 몸은 움츠러들었고, 부상의 여파로 수비 포지션마저 다른 곳으로 옮겨져 버린 것이다. 유격수에서 이제 외야로 나갔고, 그때 상당히 좀 자존심도 상하고, 아, 내가 이러려고 일본에 왔나라는 많이 고통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또 일본이라는 야구가 그래요. 외국인 선수한테는 관대하지 않아요. 아무리 특급 선수라도 지금 당장 팀에 어떤 공헌을 하는 선수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냉정하게 구단에서도 선수를 평가하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거예요. 그걸 못 견뎌낸 거죠. 엄청 심했죠. 뭐 원형 탈모증도 생기고, 저도 주니치 드래곤스 유니폼 입으면 머리 이쪽이 두 군데가 다 빠져요. 근데 겨울에 끝나고 한국에 들어오면 머리가 또 싹 나요. 그리고 또 유니폼 입으면 또 빠지고,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스트레스가 저도 모르게 오는 거니까. 그는 선택해야만 했다. 그가 택한 것은 국내 복귀. 일본에서의 재기도 생각했고 미국 진출도 생각해봤지만 역시 그의 마음은 한국에 와 있었다. 찹찹했죠. 만약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막 시작하려고 할 때 부상을 당했고, 또 어느 정도 내용도 없고 그냥 부상과 트레이드 뭐 방출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하다 또 국민들한테. 근데 내 조국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와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또 야구고. 그래서 그렇게 이종범은 친정팀으로 복귀했다. 성적도 상위권을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공이 몸쪽으로 날아왔다. 시속 140km짜리 공이 이종범의 왼쪽 광대뼈 위를 맞춘 것이다. 결국 이종범은 광대뼈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다. 눈에 직접적인 상처를 입었다면 선수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수술을 안 한다니까 더욱더 잘 된 것 같고, 또 빨리 치료해가지고 부장에 빨리 나가서 팬들한테 다시 좋은 모습으로 빨리 복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름 뒤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서서히 옛 명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03년 20개의 홈런과 50개의 도루를 기록해 최고령 20-20 클럽에 가입. 이종범 제4구 찼습니다. 2006년엔 WBC의 주역이 되어 국민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주자 호민, 그리고 2루주자 호민. 하지만 그는 분명히 뭔가 달라져 있었다.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어느 순간부터 그런 느낌을 스스로 알아채기 시작한 것이다. 항상 잘 될 거고 자신 있고 그런 생각만 했죠. 어린 마음, 그런 생각. 근데 그게 언젠가는 맥히더라고요. 실력에서. 나이가 들고 스피드 떨어지고 그러니까. 2007년 이후 그는 슬럼프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했고 연봉 삭감과 은퇴라는 말을 줄기차게 들어야만 했던 것이다. 완전히 낮게 떨어지는 볼을 쏘아서 힘들었죠. 날마다 은퇴 강요하고, 나는 허니 니네는 안 한다, 뭐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돈이야 다시 일어서서 다시 열심히 하면 벌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마땅한 뭐 연봉을 받고 그런 건 괜찮은데
자꾸 그런 식으로 나를 매도하고 막 그런 것이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그때 한참 싸움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구단하고. 그럼 보내달라. 니네들이 진정 여기서 쓰기 싫은데 왜 자꾸 나를 안 내보내줘? 자꾸 이렇게 코치로만 하려고 하냐. 가장 야구한 데서 가장 힘들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이렇게 정도 정말 야구를 했던 게 짜증이 날 정도로 정말 힘든 세월인 것 같았어요. 2007, 2008. 그야말로 참아야만 하는 인고의 세월이었다. 이종범은 다시 일어서고 싶었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선수였다.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방법은 훈련밖에 없었다. 10대보다 더 열심히, 20대보다 더 많이 움직였다. 그런 노력은 스스로를 저버리지 않았다. 2009년 500도루와 1000득점 기록을 달성하며 그는 아직도 그라운드에서 유효한 선수임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다. 1루자 싹 끊었습니다. 2루 던지지 못합니다. 500번째 도루가 성공이 됩니다. 이종범 6월 5일날 드디어 개인 통산 500번째 도루 성공. 끊임없는 은퇴 권유를 극복해낸 후의 값진 결과였다. 이런 결실에 힘입어 기아는 2009년 한국 시리즈에 들어선다. 역시 이종범은 큰 경기를 제대로 꾸려갈 줄 아는 한국 시리즈의 사나이다웠다. (1차전에서) 무려 3타점을 기록. 노장은 죽지 않고 더 발전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려준 것이다. 아, 야구는 참 모르겠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유니폼을 띄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구나. 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오나. 그때 많이 희비가 엇갈리고 더 뭉클했죠. 결국 그해 한국 시리즈의 패권은 기아 타이거즈에 돌아갔다. 처음 맛보는 우승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종범은 끝내 울고 말았다. 그 이전과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는 눈물이었다. 알다시피 2007, 2008에 그런 구단과의 그런 마찰도 있었고 모든 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될까 했는데 한국 시리즈 때 그렇게 했으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모든 것을 느끼고 알고 고통받고 싸먹고 후배들 위해서 나서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우승을 했을 때 많이 운 것 같아요, 제가. 본인이 뭐 조절이 안 될 정도로 눈물이 나고 올 정도였으면 그냥 단지 기뻐서가 아니고 서름이 좀 복받쳐서 울지 않았나 싶어요. 서름이 복받쳐서. 정리를 해야 될 입장에서 나오는 눈물. 이렇게 복합적인 눈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뭐랄까요, 참 찡한. 지난날에 대한 회한과 팀의 최고참으로서 느끼는 감격이 모두 녹아있는 눈물. 그는 더 이상 그라운드에서 바랄 게 없어 보였다. 우상입니다. 그냥 우상이고 말이 필요 없는 우상이고 정말 저희 선수들 전체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했던 선배이셨거든요. 하지만 그는 2012년 시즌을 앞두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제 제 이름을 뒤로 선수라는 말을 붙이지 못하게 됐음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시즌을 불과 며칠 앞두고 벌어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은퇴 선언이었다. 저렇게 허무하게 그만두시나?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많이 필요한 선수인데. 그 정도 대선수가 은퇴한다 그러면 다 힘을 느껴요. 좀 더 하지, 더 하지. 과거에 그 유명했던 장훈이라는 선수가 시즌 중반에 은퇴했어요. 왜 은퇴했는지 아세요? 제대로 맞아서 홈런인 줄 알고 갔는데 펜스 앞에서 잡히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은퇴했어요. 아, 내가 체력이 이렇게 떨어졌구나. 그렇게 그는 선수로서의 마지막 날을 받아들였다.
그의 동번호 7번은 영원한 결번으로 남았고 팬들은 영원히 그를 기억하겠다는 다짐으로 글을 보내주었다. 이걸 입을 수도 없고 이제 줘야 되구나. 좀 많이 그동안 했던 야구들이 순간 주마등처럼 많이 지나갔고 그래서 눈물이 좀 났습니다. 야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종범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나를 알게 됐고 그런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고 노력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항상 인생에서 제 동반자 같은 역할을 해준 게 야구인 것 같아요. 야구 때문에 울어본 적 있나요? 야구 때문에 울어본 적도 많죠. 때로는 천국을 또 때로는 지옥을 경험하며 흘려야 했던 그의 뜨거운 눈물. 그의 이런 눈물이 있었기에 팬들은 19년 동안 그를 향해 박수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타격왕, 도루왕, 수비 천재를 넘어서 진짜 야구를 잘할 줄 아는 선수. 바람의 아들 이종범은 자신의 인생을 담은 눈물을 남기고 그라운드를 떠났다. 하지만 바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혼이 담긴 바람은 언제까지나 그라운드에 남아 다음 바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